그 뒤에는 조금 명제랑은 좀 느낌이 다른 건데 명제 단원에 그냥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뭐 명제랑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뭐랑 더 비슷하냐면 상등식하고 좀 비슷해요.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대부등식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울 텐데요. 배우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부등식이 어떤 건지만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 자 써놓을까요? 일단은 항등식 개념 좀 생각해 보면은 항등식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항등식인 건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도 있지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뭐라 부르냐? 절대 부등식이라 부를 겁니다. 이름이 좀 달라서 조금 이제 좀 이해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 뿐이니까 이거는 사실 외우기 좀 쉬운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해서 이제 항등식 표현되는데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딱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는 겁니다. 이게 뭐 절대,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한다 라는 뜻으로서 이제 여기서는 절대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우리는 앞으로 이걸 좀 배우려고 해요. 뭐 딱히 명제에 들어가는 큰 이유는 없지만 그냥 증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에 관련된 형태를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절대부등식 하기 전에 좀 전제로 배워야 되는 게 194쪽인데요. 잠깐 194쪽에 있는 개념 볼까요? 부등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소관계 이런 것들 좀 따질 수 있어야겠죠. 밑줄 좀 쳐놓을까요? 자 1번 자 맨 위에서 볼게요.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 두수 또는 두식 A,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대요. 첫 번째, A 빼기 B의 부호를 조사한다. 밑줄. A 빼기 B의 부호를 조사한다. 뭐 당연한 건데요. A가 큰지 B가 큰지 비교하려면 빼보면 돼요. 빼서 양수면 A가 큰 거고 음수면 B가 큰 거죠. 당연한 건가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이 정도는 배웠으니까요. 자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근데 식에 루트나 아니면 절대값 같은 게 있으면 빼기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곱을 빼서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밑줄 a제곱 빼기 b제곱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밑줄 치세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야. 이게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되고 양수일 때만 우리가 제곱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b분의 a와 1의 대소를 비교한다. 뭔 소리냐면은 분수로 표현되면은 우리가 분모가 크면은 1보다 작은 거고 분자가 크면 1보다 큰 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대소 비교를 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대소 비교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본 좀 이제 상식으로 좀 가져가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95페이지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 볼게요. 1번 절대부등식.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 성립하는 부등식. 밑줄 칠게요. 절대부등식.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자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절대부등식이 그냥 무조건 참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항등식도 사실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등식은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미정계수법 중에서 이제 계수비교법도 쓸 수 있고 수치대입법도 쓸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어떤 미지수를 찾는 거 그게 이제 항등식의 기본 원리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각을 좀 천천히 잘 해봐야 되는데 항등식은 결국 이제 미지수를 구하려고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절대부등식의 목표는 이런 미지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겁니다. 증명이에요.
부등식이 있으면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 방향성은 다릅니다. 항등식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짓을 구하는 건데 절대부등식은 그냥 증명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증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몇 가지의 절대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여기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2번에 부등식의 증명이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좀 당연한 것들이 많거든요. 체크해 볼까요? 1번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B보다 크다. 당연하죠. 2번 A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 이상이다. 당연한 거 맞나요? 그 다음 3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맞나요? 그 미줄식과 3번은 자주 나오니까 미줄식 넣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둘 다 0입니다. 4번이랑 5번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중요하니까 또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절대값 A제곱은 그냥 A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거를 되게 많이 좀 헷갈려하고 생소해하는데 오른쪽 4번의 오른쪽도 밑줄 절대값 AB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똑같아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5번 A랑 B가 양수면 A가 B보다 클 때 A제곱 B제곱보다 크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 이것도 좀 당연한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밑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나오는데 이거 세 가지는 좀 외울까요? 우리 밑줄 치놓고. 자,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래요. A랑 B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절대부등식이 왜 A랑 B에 뭐가 들어가 성립하는지 증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증명 1번, 2번의 증명은 3번 증명은 다 완전 제곱꼴로 증명합니다. 써놓을게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오래 써놓고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여 증명이라고 써놨어요. 증명 미리 밑에 다 써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증명을 또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칠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b제곱을 4분의 1 b제곱이랑 4분의 3 b제곱이랑 쪼개놓으면은 이렇게 보면 얘가 a 플러스 2분의 1 b제곱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4분의 3 b제곱이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제곱제곱이라서 0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증명되고요. 밑에 있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뭐겠어? 이거 그냥 완전 제곱꼴이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는 우리 일단 그 공통수학 1 1단 할 때 맨날 봤던 애죠. 이제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야 되는데요. 요 2분의 1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 c 제곱, c 마 a 제곱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항상 0 이상인 거 알죠? 증명 간단해요. 다 완전 제곱을 바꾸시면은 증명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사실 절대부등식의 쟤네들은 그냥 완전 제곱으로 바꾸니까 바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긴 한데 3번에 별표 3개 쳐놓고요. 그 요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명제를 배운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 명제 자체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서 아예 안 볼 거거든요. 안 나와 아예 명제라는 것은 집합은 자주 나오는데 명제는 안 나와. 하지만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좀 많이 볼 거예요. 꼭 얘는 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그냥 좀 이제 좀 TMI이긴 한데 그냥 잠깐 칠판 보면서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의미만 좀 이해하고 좀 넘어가 볼 거예요. 칠판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일단은 그 이름 자체랑 그 다음에 왜 이게 중요한가 그리고 의미가 뭔가 요게 좀 이제 확인하고 이게 이제 뭐 중요한 이유는 사실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이게 왜 어디에 쓰이는지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단어 뜻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 산술이라는 거는 진짜
수라는 뜻이야. 산술은 그냥 숫자에 대한 걸 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수학 점수가 A점이고 이제 영어 점수가 B점이야. 그럼 이 A와 B의 평균 그냥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 뭐해? 우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평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7번 볼게요. 자, 기하 평균이란 건 어떤 거냐면 기하는 도형을 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7번 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해 봐봐.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AB 맞죠? 그러면 넓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루트 AB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좀 웃긴 게 가로와 세로의 평균이 얘가 돼야 될 것 같잖아. 뭔가 그치? 같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가로와 세로의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가 아니라 루트 AB가 된다는. 그래서 그림, 도형에서 봤을 때는 사실 평균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하 평균이란 말은 요것 때문에 탄생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요거까지는 그냥 뭐 TMI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무조건 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무조건 커요. 거기 나와 있죠. 그거 네모칸 치고 별표 쳐놓을까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증명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밑에 내려가 볼래? 자, 둘이 빼볼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 뺄 건데 통분해서 올리고 완전 제곱꼴로 바뀌었더니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0 이상인 거 알았습니다. 증명은 끝났어요. 즉 이것도 뭐다? 절대부등식의 하나예요. 써놓으세요. 이것도 절대부등식. 우리 지금 절대부등식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안에 한 종류로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산술기하평균이라 부를 거예요. 이름 써놓으세요. 산술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거는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얘만 이렇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느냐. 얘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7번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자 이제 결국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증명이 끝났잖아요. 그죠?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밑에 증명서 끝났어. 얘를 활용할 수 있어. 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우리는 A 플러스 B가 항상 2루트 A보다 크다고 또 변형할 수 있거든요. 그때 오른쪽에다 화살표 치고 써놓을래요. 양변이 이거 없앴잖아요. 상관없죠.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게 이제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두 값의 합은 그 두 값의 곱의 루트를 씌우고 두 배의 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판을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죠. 자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A분의 최소값. 대부분 뭘 하냐면 이제 숫자를 넣어보겠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근데 이제 누가 작은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통분을 하죠. A분의 A제곱 플러스 4. 그리고 뭔가 최소값이니까 2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분수에 A가 있으니까 못하는데 7번 잠깐 볼까요? 앞으로 이런 어떤 두 개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써볼까요? 산술기하 평균? 이게 A고 이게 B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둘이 더한 건 항상 뭐 2 루트 우리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A가 소거 되죠. 루트의 4가 2니까 얘는 4. 즉 얘는 4 이상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괜찮나요?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이제 또 필기가 하고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쓰냐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걸 배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중학교 때도 그렇고 시험 볼 때 맨날 최소값 찾아라, 최대값 찾아라 문제들 많이 봤죠. 특히나 우리 공통수학 1에서도 2차 함수 배울 때 최소값, 최대값 찾으라는 문제 많이 봤는데 우리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뭐 바꾸면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분수 형태라든지 이렇게 덧셈 형태일 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다. 바로 누구로? 이 산술기하 평균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근데 여기 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흔히 하는 실수가 뒤에 괄호를 잘 안 보는데, 사실 이거는 공식이 한 50% 중요하다면 뒤에 괄호도 또 50% 중요해요. 자, 거기서 뒤에 밑줄 칠까요?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이 있어요.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에다 밑줄 치고 써놓으세요. A와 B와 같으면 A 2분의 A 플러스 2랑 루트 AB랑 같다는 뜻입니다. 등호라는 게 얘를 말하는 거예요. 똥을 쳐놓고 화살표 등호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예요. 같다 이거죠. 그래서 써놓으세요. A랑 B랑 같으면 둘이 똑같죠. 이걸 좀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사실 절대부등식을 여러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배우는 산술기하 평균 요거랑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다 또 밑줄 칠까요? 보충학습 밑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밑줄 칠게요. 지금 이름이 좀 정신이 없는데 산술기하 평균이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면 좀 정신이 없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 코시랑 슈바르츠는 그냥 수학자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 절대부등식을 또 발견한 건 또 선호세 가로치고 절대부등식. 이것도 그냥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을 배우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종종 사용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식에다 밑줄 쳐놓을까요? 되게 특이하지. a제곱 b제곱하고 x제곱 y제곱 더하면 무조건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보다 크대요. 증명은 밑에 그냥 전개한 거 둘이 뺐더니 완전 제곱식 만들어져서 그냥 0 이상인 거 보였기 때문에 증명이 바로 끝나긴 하는데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산술기하 평균과 그 다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 197쪽에도 그냥 증명은 그냥 넘어갈게요. 증명 굳이 하는 게 의미 없어서 당장 지금 증명한다고 뭐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증명하려면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등등등 하시면 되니까요. 증명은 좀 생략 스킵할게요. 461, 462 X 쳐놓고요. 근데 뒤에는 증명은 아니니까 이거 산술기하 문제 유형들 한번 정리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산술기하 문제 유형이 진짜 많거든요. 필기 좀 잘 해놓읍시다. 463번. 요거는 아마 제가 유형별로 좀 연습을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잘 보시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공식부터 다시 한번 잘 외워놓으세요. 근데 우리는 원래 공식은 사실 이건데 우리가 이거보다는 이제 양변에 a를 곱한 a 플러스 b는 2루트 ab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는 머릿속에 이렇게 좀 저장해도 돼요. 알겠죠? 실제로는 2분의 a 플러스 b가 중요한 건데 여기 1 곱해서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이상이다를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463 문제 보세요. 양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3일 때 3a 플러스 4b의 최소값과 그때 ab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자, 가볼까요? 근데 여러분 a 곱하기 b가 3이고 3a 플러스 4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잘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치고. 자, 이렇게 두 문자에 곱. 써놓고 여기는 합. 이렇게 곱, 합, 그리고 최소값. 여기 동그라미 3개 쳐놓는 거. 이 3개가 같이 모여있으면 우린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 알겠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으려면요 항상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곱 있네, 합 있네, 최소값. 오케이, 난 산술기하 평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합 있죠? 3a 플러스 4b는 공식 쓰는 거야. 2, 3, 2 루트.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공식이 얘잖아요. 여기는 a랑 b를 여기서 3a, 3b라고 표현했으니까 2 루트까지 똑같은데 안에는 이 둘이 곱한 걸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써놓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술기하 평균에서 얘가 50%면 나머지가 50%인데 뒤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이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등호 성립 조건 쓰시고요. 그리고 3a는 4b.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풀이야. 이게 풀이야. 특이하게. 그냥 풀이가 정해져 있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풀이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여. 12ab잖아요. ab 얼마래? 3이지. 이게 얼마야? 36이잖아요. 루트 36이 얼마야? 6이지. 12이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12. 여기 나와. 괜찮아? 풀이 잘 써주시고. 그래서 최소값은 12 찾았어요. 그래서 m은 12.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때의 동그라미. 그때의 동그라미. 그때라는 건 결국 즉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의 동그라미 쳐놓고 그때는 최소일 때라는 뜻입니다. 최소일 때. 최소일 때라는 거는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뜻이야. 이걸 꼭 기억해.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때라는 말 하나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때라는 건 최소일 때고 최소일 때는 등호 성립할 때를 말합니다. 결국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3a랑 4b랑 같은 건데 여러분 최소가 되려면 얘가 12가 됐잖아 이미. 그러니까 각각 값이 어때? 같을 때잖아. 결국 뭐일 때야? 3a랑 4b랑 둘 다 얼마인 거야? 6일 때를 말하는 거야. 더한 게 12 최소일 때니까. 써놓고 그럼 그때 a는 6. 그래서 3a 6이니까 알파는 베타는 2분의 3이 되겠죠. 괜찮나요? 적어보세요. 다 더하면은 2분의 14, 20, 31. 어때요? 산술기하 처음 배웠는데 이게 진짜 처음 배우면 엄청 헷갈리고 엄청 어렵거든. 최대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유형들도 이게 살짝 달라가지고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집에 가서 숙제 해보고 문제 풀면서 한번 경험 잘 해보세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치세요. 9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6. 그리고 ab 그리고 최대값. 자, 이번에도 동그라미 치고 합, 곱, 최대값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화살표 치고 뭐라고 써놓는다? 산술기하 평균. 자, 쓸 텐데 산술기하 평균은 항상 여기 왼쪽에는 합골이 있고 오른쪽에는 곱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합골 있잖아요. 이걸 쓰는 거야. 얘가 주인공인 거야. 합골이 사실. 이걸 산술기하 쓰는 거야. 산술기하는 간단합니다. 더한 거는 2 루트 곱한 거. 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괜찮아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으로 얘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이미 얼마라고 나와 있어? 36이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이동호방이 이쪽에. 자, 얘는 2 곱하기 루트 9a 제곱이니까 3ab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6ab.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ab는 6 이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어때요? 좀 매끄럽나요, 그냥?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공식 쓰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사실 곱셈공식은 식에다 그냥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건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식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대입하는 느낌이라기보다 내가 공식을 따라가면서 만드는 느낌이 되게 강하던 건데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뭐 제 기육인가요? 뭐 잘 할 수 있는 끝났어요. A, B, C가 뮤. 됐죠? 다 뮤. 자,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연습해보죠. 465번입니다. 잘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해 주셔야 돼요.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3x 플러스 y가 6일 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여라가 문제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아까 전에 합 형태랑 곱 형태랑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합만 2개 나왔죠. 요거는 좀 특이한 문제라서 특이한 문제는 특이한 방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만 2개가 나왔을 때는요. 식 써보세요. 3x 플러스 y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3을 곱합시다. 2개 나와있는 거 곱해보고 새롭게 써야 돼요. 신기하죠? 왜 교수님 이렇게 하죠? 이게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산술기하를 못 써요. 지금은 쓰기 힘들어. 왜냐면 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곱하는 거예요. 곱해볼래? 3 그럼 3 그럼 6 y분의 9x x분의 y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얘 있죠. 이 형태가 우리가 지금 사실 아까 전처럼 합골과 곱골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합골만 있어. 저 네모칸은. 왜? 생각해봐, 상상해봐. 저 산술기하 쓰면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다 약분돼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골이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합골만 나와도 돼. 왜냐면 이제 결국 산술기하의 핵심은 문자를 없애주는 게 핵심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따로 쓰세요. y분의 여기서 산술기하 쓰는 겁니다. y분의 9x 플러스 x분의 y. 자, 선생님 한번 써볼까? 이 루트 둘이 안에 곱해져. 약분의 나누라. 그거 얼마예요? 6이 3이 괜찮다. 즉 결론은 뭐냐? 여기에 있는 얘가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최소값.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전체에 대한 최소값 얼마가 되는 거야? 12다.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산술기하를 곱한 이후의 식에다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 우리한테 뭐 줬어? 얘가 얼마라고 줬어? 6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약분하시면은 결국 최종 비율 남는 건 뭐야? x분의 1 플러스 y분의 3이 얼마다? 2 이상이다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녀석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술기하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63, 64, 65가 다 문제가 다르죠. 산술기하가 이렇게 문제 유형이 되게 많아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딱 보여주는 거니까 유형별로 연습 잘 해보세요. 다 다릅니다. 지금 풀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숙제해보면서 한번 무슨 유형을 어떻게 풀 건가 계속 좀 고민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466도 한번 가볼게요. 필기해봅시다. 466. 자, 요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곱한 거에 최소값만 구하래요. 근데 이게 방금 원리랑 똑같은 건데, 자, 이것도 일단 곱해보죠.
3a 플러스 4b랑 a분의 3 플러스 b분의 1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곱하면은 9, 여기 하면은 4니까 13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은 b분의 3a,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a분의 12b 이렇게. 괜찮아요. 전개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이 뒤에 있는 분수식에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물론 합골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때? 루트 안에 들어가서 곱하면 다 약분이 돼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 연습해야지 누구가 나왔을 때 산술기하 쓸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따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죠. 2분의 3a 플러스 a분의 12b는 이상이다. 2루트 둘이 곱한 거. b분의 3a 곱하기 a분의 12b. 어때요? 약분 사도 돼요, 이렇게. 루트 36입니다. 여러분 6이에요. 결국 얘는 12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얘는 12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13이 있으니까 따로 떼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뭐야? 25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25인 걸 찾은 거예요. 괜찮아요. 어때요? 좀 산술기하 익숙해지나요? 내가 늘 산술기하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늘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당장은 이해가 되더라도 막상 본인이 풀 때 안 된다는 얘기를 진짜 거의 10명이면 10명이 하거든요. 그만큼 좀 생소해서 그래.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생소한 거는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어. 연습해서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뭐 누구든 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자, 467번은 또 특이합니다. 이건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문제만 잠깐 볼게요. 이 문제의 이 덩어리가 최소값이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산술기하를 썼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안에서 문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값으로 표현이 됐던 게 핵심 포인트였던 거예요. 괜찮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467번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왼쪽은 3x 플러스 5, 오른쪽은 x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자, 어차피 또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산술기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상상해봐요. 얘와 얘가 루트 안에 들어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문자 없어져요. 문자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최소값 못 구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또 이제 필기 하나만 하자면 산술기하 평균 공식 사용 가능한 식은 곱했을 때 문자가 소거가 되는 형태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을 그냥 아무렇게나 남발하시면 안 되고요. 산술기하 평균 공식 사용 가능한 식은 곱했을 때 문자가 소거되는 형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원히 못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를 그럼 못 풀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됐겠지.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사용 가능한 식으로 변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즉 곱했을 때 문자가 소거되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꿉시다. 그럼 여기서 곱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면 여기 x 플러스 2가 날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x 플러스 2가 날아가려면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식이 x 플러스 2의 배수면 되는 건데 지금 뒤에 3x 플러스 5는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더해주고 뒤에 1을 한번 빼주는 거예요. 색깔로 써놓을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3x 플러스 6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빼기 1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꾸니까 어때요?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네모칸 이 녀석을 산술기하 평균 써볼 거예요.
3x 플러스 3으로 묶을까요? x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는 2 루트 둘이 곱한 거. 보세요. 약분 돼버렸죠. 여기는 3, 3이니까 루트 9. 루트 9는 3. 여기 앞에 2 있으니까 6. 그래서 결국 최소값은 6. 이 녀석의 최소값은 6. 그러면 전체의 최소값은 빼기 1이니까 5까지. 괜찮아요? 되게 어려워요. 이 산술기하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한 게 그동안 이런 유형의 개념은 거의 없었거든요. 뭐 개념 찔끔 하나 알려주고 갑자기 문제를 이만큼 막 힘들게 풀라는 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뒤에 마지막 200, 201페이지 얼른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활용 문제들인데 468 볼까요? 이것도 그냥 식만 만들면 돼서. 자, 길이가 40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구역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가로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 2개로 가로랑 세로를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가로를 x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세로 몇 개 있죠? 5개 있죠? 세로를 하나 다 y를 잡을게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뭐예요? 2x 플러스 5y가 얼마다? 40이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죠? 바깥쪽 직사각형.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x랑 y죠. x, y의 최대값을 구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쳐봐요. 합 나왔죠? 곱 나왔죠? 최대 나왔죠? 난 100% 산술기야. 됐죠? 산술기 배분 쓸게요. 이걸로 씁니다. 2x 플러스 5y는 2 루트 2x 곱하기 5y. 얘가 40인 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양변 2 나오면은 20 나오고 루트 10xy가 20이야. 그러면은 양변 제곱하면은 10xy는 400이거든요. 10 나누면은 xy는 40이. 그러면 최소값이 40.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때의 가로로지. 그때 최소 1대. 근데 최소 1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이 산술기하 쓴 두 개가 뭐 할 때? 같을 때. 근데 이게 더한 게 40이잖아요. 각각 21. 그래서 그때 x는 12였죠. 가로 1. 이건 식을 만들어줄 뿐이지 사실상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69번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의 둘레길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미지 설정하면 그만이라서 2루트 3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x 여기를 y를 넣죠. 그럼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2 할 수 있고 넓이는 뭐예요? 2xy 2xy의 최대. 똑같아요. 또 합, 곱, 최대 산술기하 쓰죠. 요거는 그냥 2xy죠. 얘 1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정리하면은 xy는 6이야. 넓이가
우리가 최대일 때 최대값은 구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때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여기에서 산술기하로 여기 썼으니까 둘이 똑같을 때라고 생각해요. 결국 x제곱 y제곱 여기 x가 루트 6이고 y가 루트 6인데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6루트 6이겠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산술기하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던 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하나 남았는데 코시는 좀 그냥 대입으로 그냥 쓰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공식이 그냥 있고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냥 풀이만 천천히 적고 가보자. 뭐 코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산술기가 훨씬 중요해요. 코시 쓰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공식을 먼저 써놓고요.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코시는 공식을 나중에 천천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계속 보면서 아직 안 외워졌을 건데. 자, 470번에 1번 보세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이 나와있는데 그럼 얘가 1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2a 플러스 4b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2a 플러스 4b입니다. 이렇게 이게 식을 대입해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연스럽게 여기 원래 뒤에가 ax 플러스 by 자리잖아요. 근데 x 자리에 2가 들어가고 y 자리에 4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x 자리에 2가 y 자리에 4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냥 부등식은 완성이 됩니다. 괜찮죠?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정리하면은 2a 플러스 4b의 제곱이 2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2a 플러스 4b의 최대값 2a 플러스 4b는 16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 한 번 더 써볼까요?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냥 사실 그 코시는요 그냥 원래 코시 공식을 그냥 써버리고 거기다 끼워 맞추긴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데 2a 플러스 5b는 29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가 2a 플러스 5b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a 자리는 x 자리 대신에 2가 y 자리에 5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는 2제곱 플러스 5제곱이 되고 여기는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냥 그대로. 근데 여기 문제 얘가 얼마라고? 29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29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29 약분하면은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9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이 29가 되거든요. 코시가 산술기하보다는 조금 더 편하긴 한데 공식이 좀 복잡해서 그러긴 하죠. 471번도 뭐 문장이 돼 있으니까 식을 만들고 풀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내접한 직사각형이 있다.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뭐 비슷하죠 뭐.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놓고 그럼 대각선이 파니까 일단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우리가 16 쓰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는 2x 플러스 2y 씁니다. 그럼 역시나 산술기가 써볼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의 제곱 공식 그냥 써놓고 하나씩 넣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6이래. 그럼 너 16하고 2x 플러스 2y가 될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a가 2고 b가 2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2의 제곱, 2의 제곱 들어가시면 이렇게. 따라서 2x 플러스 2y 전체 제곱은 16 곱하기 8이니까 98, 여기 48 128 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x 플러스 2y의 최소값은 루트 씌우면 되니까 6루트 8루트 2 최대값은 8루트 2
집에 가서 이 코시랑 산술기 한번 잘 연습해보고 보시면 되고요. 숙제 적고 안내사항 안내하고 마무리합시다. 숙제할 때 그냥 증명은 제외하세요. 증명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홈스터디는 그 순열조합 그냥 남은 거 있죠? 52부터 55까지 그것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그 모의고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연휴 기간이라서 모의 따로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2월 16일 월요일하고 2월 18일 수요일은 설 연휴 기간이라서 휴강입니다. 네, 그럼 여기 정리하고 와서 명절 잘 보내고 또 갔다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 좀 더 본격적으로 공통수학 1 좀 정리 잘 하고 공통수학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갔다 잘 와서 2월 잘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